자, 여러분, 우리 글쓰기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지난번 강의로 해서 우리 이제 단어에 대해서는 한번 살펴보았죠. 단어는 품사도 있고 문장 성분도 있습니다. 이제 우리 문장으로 넘어갈 때는 문장 성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많이 해야겠죠. 품사는 여러분 우리 영어 공부할 때도 잘 배웠듯이 영어는 8품사가 있다 그러죠. 명사, 대명사, 수사, 동사, 형용사, 부사, 그런 감탄사 등등 어떤 그런 것들이 있죠. 그런데 이제 국어에는 우리말에는 구품사가 있어요. 조사라고 하는 것이 하나 있죠. 영어의 전치사와 약간 비슷한 역할을 하는 것인데 조사가 있고 나머지는 비슷합니다. 명사, 대명사, 동명사, 동명사 아니죠. 명사, 대명사, 그런 수사, 그런 품사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각각의 단어, 품사인 단어들이 어떤 문장에서 어떤 역할을 할 때 그걸 문장 성분이라고 부릅니다. 제가 지난번 강의에서 마지막에 얘기했는데 문장 성분은 크게 주성분이라는 게 있고요. 주성분. 그 다음에 보조 성분이라는 게 있겠죠. 부속 성분. 부속 성분이 있고 그 다음에는 마지막으로 독립 성분이 있습니다. 독립 성분. 주성분에는 뭐가 있는가? 주성분에는 주어, 그 다음에 뭐겠어요? 서술어, 그 다음에 목적어, 보어. 이 네 가지가 있습니다. 이게 주로 문장에서 잘 사용되는 것들이라는 거죠. 주어, 서술어, 목적어, 보어. 부속 성분에는 이제 주어나 또 목적어나 보어를 꾸며주는 부속 성분에는 관형어. 이거는 주로 이제 명사를 꾸며주는 형용사에 해당되는 말들이 되겠죠. 그 다음에 동사나 다른 부사나 또는 형용사를 꾸며주는 부사어가 있습니다. 부사어. 독립 성분이라고 하는 거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독립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문장 성분들인데 문장 성분들을 우리가 찾아보면 되죠. 여기서 그래서 자, 바람이 분다에서 주어는 뭘까요? 주어는 당연히 바람이 분다. 이게 서술어. 그죠? 그 다음에 새가 온다에서 새가 여기까지 해야죠. 주어니까 주어. 운다. 이건 서술어. 꽃이 주어. 하얗다가 서술어. 나는이 주어. 학생이다가 서술어. 이렇게 됩니다. 자, 여기서 운다는 동사죠. 동사. 운다. 근데 학생은 명사입니다. 학생에 여기 이다라고 하는 이 조사가 붙어요. 이걸 조사라고 하는데 지난번에 우리 배웠죠. 조사. 말을 도와주는 말이라는 건데 요 학생이다의 이다가 이게 뭔가가 무척 중요합니다. 이게 영어에서는 비동사라고 그러죠. 그래서 1인칭에는 am이 있고 3인칭에는 is가 있죠. 그 다음에 2인칭에는 are가 있는데 am, are, is인데 잘못 썼네. 어쨌든 근데 이거는 동사잖아요. 동사. 영어에서는. 그런데 국어에서는 이거를 서술격 조사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논란이 많아요. 이게 상태 동사라고 불러야 된다. 그렇게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고요. 어쨌든 조사입니다. 꽃이 하얗다의 하얗다는 형용사입니다. 그런 서술어에는 명사, 동사, 형용사 다 올 수 있어요. 서술어에도. 주어에는 물론 여기 나라고 하는 인칭 대명사, 새라고 하는 명사, 바람이라고 하는 명사가 오죠. 물론 수사도 올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선 이제 물이 얼음이 된다. 자, 물이는 주어죠. 물이는. 그러면 얼음이는 뭘까요? 얼음이? 얼음이는 보어입니다. 보어. 이건 이제 된다라고 하는 서술어에는 얼음이 보어라고 합니다. 보어. 이런 거 우리 옛날에 저 어릴 때는 맨투맨 이런 거 하면서 1형식, 2형식, 무슨 3형식 이런 문장 배우면서 배웠는데 그래서 요 지금 물하고 얼음하고 결국 같은 거냐 다른 거냐 이런 거 해가지고 결국 물이 얼음이 되는 거니까 같은 걸 때는 보어다 이렇게 하고 다를 때는 목적어다 이런 거 열심히 했었는데 여러분은 요즘에 어떻게 공부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자, 그 다음에 요건 보어입니다. 보어. 그 다음에 새들. 자, 요 새들.
새들이, 요거는 주어죠? 노래를, 이거는 목적어입니다. 그죠? 예. 새들이 부르긴 부르는데, 이건 이제 서술어죠? 서술어. 부르긴 부르는데 뭘 부르냐? 노래를 부른다. 예. 그래서 이거는 목적어. 그 다음에 구름이는 주어. 그 다음에 떠간다. 이 떠는 뭘까요? 떠. 이게 어려워요. 그죠? 떠간다. 이거 부사어도 아니고, 이건 흰 구름이 뜬다. 이렇게 하면 이게는 서술어가 되겠죠? 네. 이건 지금 동사가 두 개나 있는 건데, 지금 떠 있고, 떠서 간다. 이렇게 되는 건데, 자, 어쨌든 이건 다 서술어들이고, 이거는 주어고, 바로 관형어라고 하는 거는 이 구름을 꾸며주는 요 흰, 요게 관형어죠. 그 다음에 세월이 아주 빠르다 해서, 자, 세월이 빠르다. 이렇게만 써도 문제가 없잖아요. 그죠? 구름이 떠간다만 해도 문제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주성분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여기서 빠지면 안 돼. 예를 들어서 새들이 노래를 부른다. 새들이 부른다. 이러면은 이 노래를 즉 목적어가 빠져버리면 이 문장이 안 된단 말이죠. 물이 얼음이 된다 해서 얼음이 빠져버려. 물이 된다. 그게 뭐가 물이 된다는 거야? 또는 물이 뭐가 된다는 거야? 이렇게 물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완전한 문장이 안 되죠. 그래서 완전한 문장이 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들이 주성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글을 쓸 때 이런 것들을 빠뜨리면 안 돼요. 어쨌든 근데 흰구름이 떠간다. 그래서 흰은 빠져도 돼요. 그래서 부속 성분이라고 부르는 거고, 흰은 자 명사를 꾸며주기 때문에 자 이거를 관형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세월이 아주 빠르다 해서 이 아주는 이 빠르다를 꾸며주는 말이죠. 이건 부사어입니다. 부사어. 이거가 없어도 사실은 큰 문제는 없어요. 그러나 세월이 빠르긴 빠른데 얼마나 빠르냐? 아주 빠르다. 라고 하는 이 빠르다는 말을 더 꾸며주는 말로서 사용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렇게 쭉 있는데 우리말은 놀랍게 그냥 말을 하다 보면은 이 주어를 많이 빼먹어요. 그냥 주어를 잘 안 써요. 특히 나 같은 경우는 잘 안 써요. 그리고 상대방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우리 만나면 밥 먹었어? 이렇게 물어봐요. 그럼 너가 밥 먹었니?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데 그냥 밥 먹었어? 그러면 또 나는 밥 먹었어 이렇게 대답해야 되는데 밥 먹었지? 이렇게 말을 해요. 주어를 잘 빼요. 놀랍게도. 그런데 영어에서 주어를 뺐다가는 큰일 나요. 영어는 주어를 반드시 집어넣어요. 이제 이런 것들이 왜 이런 말을 제가 하냐면 이게 어떤 면에서 중요하냐면 바로 이런 것들이 우리의 생각을 좌지우지한다고요. 우리의 가치관을 만들어요. 즉 주어 수로 이제 영어로는 이렇게 주어 수로를 수로라고 안 쓰고 동사라고 써가지고 이렇게 SV라고 쓰는데 이제 영어에서는 subject 주체라고 verb 동사라고 쓰는데 하여튼 주어 수로 문장에서 이 주어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영어는. 그래서 얘네들은 개인 주체성을 강조한다고. 그런데 우리는 주어를 종종 생략하기 때문에 내가 먼저 있고 그 내가 있는 내가 움직인 게 아니라 그냥 너 밥 먹었어? 하면 너가 먼저 있고 내가 밥을 먹은 거죠. 그런데 밥 먹었어? 하면은 되게 재밌는 거는 밥 먹은 일이 더 중요한 거야. 그냥 동사를 통해서 즉 수로부를 통해서 주어가 구성된다. 이렇게 생각한다고 동양 사람들은. 근데 서양 사람들은 그게 아니고 주체가 먼저 있고 그 주체가 행동을 한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이제 이런 게 나중에 철학적으로도 무척 큰 재밌는 일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뭐 아주 이거는 간단하죠? 네, 이런 문장은 간단합니다. 그런데 이런 문장은 간단하지만 이제 막상 글을 써보거나 글을 읽다 보면 이렇게 간단하지 않아요. 제가 읽어드릴 텐데 이게 쓰면은 시간 걸리니까 한번 잘 들어보고 거기서 주어와 서술어를 찾아보세요. 주어와 서술어. 이 주어와 서술어를 잘 못 찾고 또 뭐라 해야 되나 나중에 글 쓰다 보면은 주어와 서술어가 상응을 해야 되는데 그게 상응하지 않아요. 비호응. 그게 잘못된 문장의 대표적인 예거든요. 나중에 이제 볼 겁니다. 어쨌든 자 보시죠. 우리는 잠시 문학이란 무엇인가 생각해 보았다. 자, 우리는 잠시 문학이란 무엇인가 생각해 보았다의 주어는 당연히 우리는이죠. 우리는 그 다음에 서술어는 생각해 보았답니다. 우리는 생각해 보았다. 간단하죠? 자, 그 다음에 찬수는 먼 거리에서 공을 차넣는 기술이 있다.
야, 이거 좀 어렵죠. 찬수는 먼 거리에서 공을 차넣는 기술이 있다의 주어는 뭘까요? 찬수일까요? 기술일까요? 서술어는 분명히 있답니다. 있다. 그러면 찬수가 있는 건가요? 기술이 있는 건가요? 기술이 있는 건데, 근데 사실은 찬수도 주어라고 봐야 돼요. 기술이 있어요. 기술이 있는데 그 기술은 누구의 기술이냐면 찬수의 기술이죠. 그러니까 찬수가 기술이 있다. 이거는 주어가 두 개나 된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이런 애매한 문장들이 있다고요. 자, 그 다음에 손흥민이라고 할까? 손흥민이 수비 두 사람을 제치고 공을 차넣은 것은 관중들을 열광의 도가니로 몰아넣었다. 손흥민이 수비수 두 사람을 제치고 공을 차넣은 것은 관중들을 열광의 도가니로 몰아넣었다. 자, 주어는 뭐죠? 주어가 한 단어가 아니죠. 네. 손흥민이 수비 두 사람을 제치고 공을 차넣은 것, 그 전체가 주어예요. 그게 관중들을 열광의 도가니로 몰아넣은 거거든. 그러니까 서술어는 몰아넣은 거예요. 몰아넣은 거.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영어 해석할 때도 보통 문장이 딱 나오면은 주어를 찾는 게 어려운 게 아니고 중요한 게 아니고 무조건 동사를 찾아야 돼. 동사. 즉 서술어를 찾아야 돼. 서술어. 그래, 그 서술어를 잘 보고 이 서술어를 실제로 행한 그 주체가 누구이냐를 찾는 것이 영어 해석이 아주 되게 핵심적인 것인데, 글 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이런 거는 손흥민이 주어일 것 같지만 사실은 손흥민을 주어로 한다면 그 서술어는 공을 차 넣은 것, 그러니까 손흥민이 차 넣었다, 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문장이 단순하게 이렇게 주어 서술어가 하나씩 있는 그런, 이걸 홑 문장이라고 하는데, 홑 문장 나중에 나올 겁니다. 홑 문장.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개가 겹쳐 있는 거를 겹 문장이라고 하는데, 홑 문장은 쉽지만 겹 문장이 있는 경우에 주어와 서술어를 찾는 것이 만만치 않다 하는 것입니다. 어떤 거는 주어가 두 개가 동시에 되는 것도 있고, 어떤 거는 하나의 문장, 그러니까 겹 문장 중에서 문장을 안았다고 하는데, 아는 문장 자체가 하나의 주어 절이 되는 거죠. 주어절이 돼가지고 그것이 문장 자체가 주어가 되는 경우였습니다. 또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그 새로운 발명품이 우리 생활에 영향을 미친 것은 한두 가지가 아니라는 것이 문화사가들의 공통된 견해이다. 이거는 문장이 여러 개가 섞였죠. 그러니까 여기서 어쨌든 서술어는 견해이다예요. 그러면 견해가 뭐냐? 그죠? 그는 새로운 발명품이 우리 생활에 영향을 미친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는 것. 이거예요. 이거 전체도 이것도 어려우죠. 자, 그 다음에 다음 문장.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알아보는 일이 필요하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알아보는 것이 필요하다. 자, 서술어는 명확하죠. 서술어는 필요하다예요. 뭐가 필요하죠? 그거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알아보는 것. 즉, 알아보는 것. 이게 주어예요. 근데 그 알아보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알아보는 것 전체가, 이것이 이제 주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문장 성분들을 충분히 알고 이 문장 성분에 들어가는 각각 주어나 서술어나 목적어나 보어가 단순히 한 단어가 아니라 심지어 주어와 서술어를 또 같이 가지고 있는 그런 문장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이제 이걸 아까 겹문장이라고 했죠. 겹문장은 대등한 문장이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아는 문장이 있거든요. 아는 문장이 있는데 종속 문장이라고 하는, 하여튼 아는 문장들을 마음대로 쓰기 때문에 그래서 나중에 은근히 헷갈리게 되고, 그리고 실제로 이제 글을 길게 막 쓰다 보면은 주어와 서술어가 호응되지 않아가지고 비문이 많이 생긴다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어쨌든 문장은 간단하게 쓰는 게 좋은데요. 간단하게 써야 되지만 어떤 문장은 이렇게 아까 필요하다 하는데 뭐가 필요하냐 할 때 그 많은 것이 필요한 걸 다 써야 되기 때문에
복잡한 개념이나 생각을 좀 이렇게 정리하려면은 2개 이상의 문장을 하나의 문장으로 만들 수밖에 없고, 그런 문장들이 생길 때 여러분 주어와 서술어 찾는 것에 주의해라 하는 말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이 혼문장, 견문장 들어가야 되는데, 이 혼문장, 견문장 들어가면 시간이 좀 많이 걸려요. 그래서 오늘은 일단 문장이란 무엇이고 문장의 성분이 어떤 것이 있고 각각의 성분의 특성을 여러분 잘 살펴보라 하는 얘기로 글쓰기 또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